2021년 말 가장 화제가 됐던 뉴스는 중국과 대만 문제,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등 모조리 전쟁과 같은 이슈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제 속에서 한국도 절대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두 국가의 경쟁 상대는 결국 미국과 유럽이고, 그들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이기 때문이죠. 먼저 중국과 대만의 경우 실질적인 충돌로 이어질 것이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미국 역시 이 문제를 항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3월 필립 데이비슨 당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미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이 6년 안에 대만에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홍콩의 한 군사 전문가 역시 중국이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을 맞는 2027년 대만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중국은 오래전부터 하나의 중국을 외치며 대만을 압박했고, 결국 대만은 국제적 사회활동에 있어 대만이라는 국호를 이용하지 못했고 차이니즈 타이베이라는 병칭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지금도 중국은 계속해서 대만 압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푸젠성을 찾을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양안의 발전을 위한 세기를 탐색하라고 명령했고, 이에 중국 국무원 대만 판공실은 푸젠성과 대만을 잇는 해협대교 사업을 언급하며 푸젠성 푸저우시에서부터 핑탄까지 무려 4개의 섬을 연결하는 길이 16.32km의 고속도로와 철도를 교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로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는 절대 불가침 영역인 것입니다. 이런 뉴스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대만을 중국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당연히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주변국들의 경우 이를 좋게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대만의 경우 현재 일본의 GDP를 뛰어넘는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만약 중국의 야망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중국의 영향력이 막강해지기 때문에 해당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했듯 한국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특히 중국 문제에 대해 미국의 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중국은 힘이 커질수록 안보력 극대화를 위해 아시아 지역을 압도하는 질서를 추구할 것이고, 이 계획을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미국을 아시아에서 철수시키기 위해 공격적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한마디로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될 경우 한국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한국 사회를 비롯해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국가들의 안보에도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했을 때 아시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 마냥 이 문제를 두 손 놓고 두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기도 하죠. 한국 역시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게 되면 중국의 동북공정을 비롯한 역사 왜곡과 사드를 둘러싼 태도, 한국 기업에 대한 비상식적인 제재 등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얼토당토 않는 규제들이 심해지면서 괜한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현재 중국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라도 하듯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 식별구역을 넘어갈 때 한국의 방공 식별구역 역시 여러 차례 침범하고 있는데요. 결코 미중 간의 갈등 혹은 중국 대만 간의 갈등이 한국과 전혀 상관없는 갈등이라고 보기에는 우리는 이미 너무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걱정이 과연 한국만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중국 역시 한국을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매년 꾸준한 경제 성장은 물론 국방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는 2021년 한국의 군사력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세계 6번째로 평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군사적인 업적만 살펴보더라도 한국은 세계 7번째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군사력만 강화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자체 기술을 통한 무기 개발에도 열을 올렸고, 한국은 어느덧 무기 수출 세계 9위에 랭크됐습니다. 최근 호주와 1조 원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성사된 데 이어 아랍에미리트와 4조 원대 천공이 납품 계약이 진행 중이며, 이집트와도 K9 자주포 계약 협의 단계에 있을 정도로 한국 무기 수출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리고 있죠. 이처럼 한국은 이미 군사력과 방위 산업에 있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고, 심지어 경제력까지 뒷받침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제 중국이 예전처럼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중국의 유명 언론들 역시 한국군이 대만 분쟁에 개입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할 정도니 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대해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군 역시 한국 군사력의 위험을 인정하고 있다는데요. 얼마 전 글로벌 영어 커뮤니티에는 한국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의 한 미군은 자신은 한국에서 18개월의 의무병력을 마쳤으며
직접 경험한 결과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군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게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강력한 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제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지지 않을 것 같다고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해당 댓글에는 순식간에 100명이 넘는 해외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아주었고 실제로 한국군과 복무한 적이 있는 미군들의 증언 역시 올라오며 한국군의 위상을 칭찬하고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높아져만 가는 한국군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군은 매우 유용하고 유능한 파트너입니다. 북한은 확실히 이길 수 있을 텐데 한국 단독으로 중국을 감당하기에는 조금 벅찰 것 같긴 합니다. 우리 미국이 한국 혼자 중국을 상대하도록 놔두진 않을 거야. 중국이 만약 한국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100% 한국을 지지해줄 거야. 그런데 내 생각은 좀 다릅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을 침략한다면 한국은 충분히 그들을 잘 견제해줄 것 같은데요. 군복무를 해본 적은 없지만 한국군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 근처의 강대국들에 대한 대비로 몸집을 키웠고 실제로 수많은 전쟁을 겪은 그들은 매우 효율적이면서 무서운 존재들이야. 주한미군으로 근무했던 친구가 있는데 한국 군인에 대해 좋은 말만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있어 아주 중요한 동맹국이다. 이건 내가 아는 전부이고 난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미국도 단독으로 중국을 상대하는 게 쉽지는 않고 그렇기에 한국 혼자 중국을 상대하는 건 현명하지 않아. 한국과 미국은 뭉쳐야 한다고. 한국군은 태평양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동맹입니다. 실제로 한국군은 유능하고 물자도 풍부하며 강력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미국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북한을 무찌를 수 있는 전력입니다. 나는 한국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될 사촌 한 명이 있어. 한국군에 대한 내 생각은 매우 긍정적이야. 그 지역은 날이 갈수록 안보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한국엔 유능한 사람이 많다고 들었어. 그리고 내가 아는 한국 사람들 역시 대부분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저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많은 미국인들을 아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 군인들과 같이 훈련해보면 매우 인상 깊다고 하더군요. 기밀사항이라 뭐 그 이상은 잘 모르지만 말이죠. 난 미 공군에서 교육을 담당하는데 한국 학생들은 항상 완벽했어. 근면하고 공손하고 매우 똑똑했지. 한국의 군사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해. 공군 훈련으로 인해 군사대 몇 주 머문 적이 있습니다. 신기하고 재미있고 또 매력적인 경험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군사력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1대1 전투력만 보면 미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난 한국 국민들을 모두 사랑해. 파병 때문에 60일 동안 머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매우 따뜻했던 기억이 있어. 그리고 한국군도 매우 강력하다는 느낌을 받았어. 혼자서도 북한군은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을 거야. 중국군은 벅차겠지만 동맹 미군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어. 지금까지 한국군의 위험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